일심단결과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올해를 위대한 조난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자 결사의 정신으로 당 정책 관철에 떨쳐나서자.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 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할 비상한 각오 안고 각지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알심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평성시 사마남새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양수 설비 준비를 말끔히 끝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마비는 오랫동안 내리지 않고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매 퍼전마다 물꼬를 여러 개씩 더 만들어 놓고 배수로 바닥을 깊이 파줘서 물이 쭉쭉 빠지도록 해놓았습니다. 재해성 이상기후를 기정사실화하고 풍물과 폭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해서 올해 어떻게 하나 다수확을 내겠다는 것이 우리 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이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한편 황해북도 농촌경리위원회 선정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은 장마철에 불리한 기상조건이 지속되는 데 맞게 농작물 생육 후반기 비배 관리를 과학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선진용 기술 자료들을 우리는 이 퍼전에서 이 선철하기를 통해서 보급받고 있습니다. 생육 후반기에 들어선 작물들의 생육 개선 문제라든가 병해충 발생 동태, 구제 대책 여기에 준해서 이처럼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과학기술 보급실에서 국가망을 통해서 받는 선진용농 기술 자료들도 작업반들에 내려보내서 모두가 다 알고 농사를 짓도록 효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남포시 강서구역 약수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도 재해성 기상현상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논뼈 후반기 비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해충 구제 대책과 함께 큰 물 피해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 특히 그 장마철에 해비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논뼈 신인마른병을 비롯한 각종 병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장에서는 각종 농약들을 입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장의 그 논면적은 강하천을 많이 끼고 있기 때문에 논뼈가 침수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봉산강과 약수천, 침종천 바닥 파기를 기초로 끝내고 지금 현재 그 숭배수로치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비가 와도 물이 쭉쭉 빠지게 대책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북반구의 산간지대에서 강솔량이 줄어들고 강우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극단적인 강우 현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학자들은 1950년부터 2019년까지의 기후 관측 자료 등을 2100년까지의 예측 자료와 결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특히 해발고가 높은 지역에서 강우량의 증가 속도가 해발고가 낮은 지역에서보다 약 2배 빨라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카나다 오타와의 남부 지역에서 폭풍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풍으로 122여 채의 살림집이 파손됐으며 온타리오주와 퀘베크주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또한 39만 2천여 명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볼 지역에서 가물이 지속돼서 약 270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습니다. 16일 세계 식량 계획은 소말리아에서 170만 명, 에티오피아에서 51만 6천 명, 케니아에서 46만 6천 명의 피난민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 지역에서 2,340만 명이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510만 명의 어린이가 급성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축산 부문에서 최신 과학기술이 도입된 현대적인 목장들과 농장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실내 수직 농장에서는 수경재배 방법으로 이용량가가 높으면서도 신선한 모기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와 용량의 공급, 빛 조건 보장 등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는 이 농장에서는 하루에 약 600kg의 모기풀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기풀 생산 방법은 노력과 부지를 절약하고 환경 보호에도 유리할 뿐 아니라 생산물의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젖소들의 영양 관리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이 젖소 목장에서는 자동 관리 체계를 도입해서 젖 생산량을 대폭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장에서는 모기 공급과 젖짜기 등 모든 작업 공정이 자동화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정보는 관리자의 손전화기에 실시간으로 전송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자동 관리 체계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사육 관리의 과학화를 실현함으로써 생산물의 양과 질을 다 같이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축전지 개발 분야에서 나노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축전지 제작에는 크기가 1 내지 100나노미터인 각이한 재료들이 이용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축전지 제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흑연과 코발트 금속 합성 물질 대신에 안티몬 나노 재료를 이용해서 제작한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충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사용 수명도 일반 축전지에 비해서 훨씬 오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라펜 리튬 축전지입니다. 이 축전지는 그라펜 중합체를 양극으로 리튬을 음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라펜은 매우 얇고 강도가 세며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는 탄소 재료로서 특이한 전자 이온 전도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라펜 재료로 만든 전지는 가볍고 든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서 전자제품 생산에 적극 이용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폭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며칠간 전국의 여러 지역에선 낮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높아지고 대기 상대 습도가 높아서 폭염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19일에 벽동에서 35.1도의 폭염이 관측된 데 이어서 20일에는 여덕과 운천, 중강, 그리고 령성과 구성에서 또다시 35도 이상의 폭염이 관측됐고 21일에는 그보다 더 많은 지역들에서 강한 폭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 평균 기온은 25.2도로서 평년보다 2도, 지난해보다는 2.2도나 높아서 올해 여름이 들어와 현재까지는 가장 더운 기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특히 24일과 25일에는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폭염 현상도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건강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돌리고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 건설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염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황해남도를 위주로 해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청진, 정평, 그리고 원산을 비롯한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일부 지역, 동해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서 평년보다 6도, 어제보다는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평안북도 남부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 남북도 동부, 그리고 강원도 내륙과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8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까지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양시와 평안남도를 비롯한 중부와 평안북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40 내지 70mm, 특히 평안북도 남부와 평안남도 내륙, 황해남북도 동부, 강원도 내륙과 개성시 일부 지역에서 80 내지 120mm, 자강도 남부 지역과 함경남도, 강원도의 바닷가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 량강도, 함경북도를 비롯한 그 밖의 지역은 10 내지 30mm입니다. 이 때문에 농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평양, 원산, 사리온, 개성, 안주, 신의주 도로를 비롯해서 폭우, 많은 비주의 경보가 발표된 지역으로 운행하는 운전사들은 위험 구간들에서 산사태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이 앞길 감시를 잘하는 등 안전 운행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북부 내륙의 대부분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북도의 남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평안북도와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한때 초당 10m 이상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7월 23일 일요일, 음력으로 6월 초여세 24절기로는 대소입니다. 대소는 24절기의 12번째 절기인데 한 해 여름치고 제일 무더운 때가 시작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도 내륙과 황해남북도 동부, 강원도 내륙, 그리고 개성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9도 정도겠습니다.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자성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4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2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저녁부터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오전까지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에서는 남동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비가 내린 후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에서는 남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소위에서는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